이게 벌금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내가 너무 좀 멀리서 와주셨는데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하고 그 인증에 대한 캐시 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인증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인증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좀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만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영상에서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인증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나는 구매 대행이니까 인증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사례를 한번 들어봐 드릴 테니까 오늘 말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본인에 맞는 그 사업 방식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증이라고 하면요, 네.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확 거부가 느껴지는 예. 거예요. 와, 돈 들어가네, 와 비싸네, 시간 걸리네, 샘플은 또 어떻게 받아야 돼, 이거 생각하면은 그냥 뭐 나 인증 없는 제품만 할래, 그냥 결론이. 그래서 대다수 이제 초보셀러분들은 인증 없는 제품으로 먼저 스타트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증을 잘 받아두면 이게 경쟁력이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스타트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증 없는 제품들로만 잘 고르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네. 이게 인증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나도 인증 안 받고 진행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대표님들께서 인증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없이 구매 대행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버리고, 뭐 아니면 다른 제품들 다 신고해 버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무서운 식으로 해서 말씀. 오히려 반대로 본인들의 경쟁력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일례로 뭐 몇 년 전 얘기하면 어린이 카메라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예. 그 어린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린이 인증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네. 대부분 전자파 적합만 받고 판매하시고 있었는데, 어린이 인증을 한 분이 받자마자 모든 그 어린이 카메라를 판매하시는 분들 모두 하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그 포털 사이트에서 그 카메라만 남고 나머지가 모두 다 내려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 같은 건 아니라 뭐 많이 사업 방식, 제가 아까 방금 인트로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의 영업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수입을 안 하더라도 네. 내가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 분도 장난감총을 자기 혼자 잘 팔고 있었어요. 구매 대행에서 공장과 협의돼서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셔서 이제 재고를 안 갖고 판매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신고를 당하신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어린이 제품은 당연히 구매 대행이 안 되는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수입을 하셔서 구매 대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으로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뭐 프레블리즈 같은 생활화학 제품을 팔고 있다, 네네. 아니면 어린이용 제품을 팔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신고당할 수 있고, 그런 제품을 이제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벌금이 나오거든요. 네. 뭐 이제 뭐 계도 기간이 있거나 뭐 경찰 불려가서 뭐 이제 뭐 왜 그랬니, 잘 몰랐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보통 전자파 같은 쪽이에요. 근데 어린이같이 반응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해놨기 때문에 걸리자마자 바로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모르세요. 우리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들으세요. 이제 수입 대행 아닙니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봐 주셔야 될 게, 구매 대행에서 캐시 인증 없이, 그러니까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고민하시는 게 그 지재권 문제만 고민하고 계세요. 사실 지재권 문제는 그냥 걸렸어, 그러면 200만 원 합의하거나, 아니면 나는 프로그램으로 올렸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라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그런 지재권의 소명 방식이라 그러면, 인증은 달라요. 인증은 경찰관이 바로 옵니다. 네, 경찰관 바로 오고요.
네, 어린이랑 생활화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벌금. 예, 오고 이제 지재권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때렸는데 뭐 울며 불며 해갖고 100만 원에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네. 이 벌금이라는 게 그럼 물어보실 거예요. 네. 얼마? 이게 벌금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내가 아. 판매한 거에 내가 많이 팔았다. 네. 그럼 좀 봐줬다고 해도 막 네. 몇백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이 인증 제품을 잘못 올려갖고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파셨을 때. 그래서 어린이 제품으로 지금이라도 어린이 제품으로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고 계신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누군가 그 제품을 수입하려고 수입업자가 수입을 해오면서 인증을 받았고 분명히 그분은 사장님들을 전부 다 신고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신고 아르바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태까지 내가 구매 대행으로 벌었었던 금액의 일정 부분을 거의 막 그 수익을 뱉어낼 정도의 막대한 그 벌금을 받고, 이게 또 벌금으로 안 끝나고 검찰 기소까지도 가요. 네, 맞습니다. 예. 벌금은 벌금대로 나오고요. 검사도 검사대로 또 만나셔야 되기 그쵸. 때문에 서초동 가셔야 네. 돼요. 아, 어린이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활화학도 구매 대행을 지금이라도 좀 멈추셨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걸려서 가끔 저희한테 많이 전화 오세요. 그거 왜 걸린 다음에 글로 가지?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 변호사분, 무역 변호사분 따로 계세요. 아, 네. 변호사 선임비만 300부터 스타트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또 자기 살겠다고 인증도 안 받고 인증 없는 업체들도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쵸. 그럼 자기도 신고 다 하세요. 그러니까 네. 자기도. 그러면은 이 인증을 남이 인증받은 걸 네. 내가 빌려줄 수 있나요? 돈 주고? 아니요. 아, 그게 이제 인증권자를 추가하는 방식이 있기는 해요. 아니면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방식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코로나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손소독기 온도도 측정하면서 소독해서 나오는 거, 그런 제품 되게 많았었는데, 저희가 그때 코로나 시절 때 그 제품, 동일한 제품을 한 50번 이상 인증 진행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동일한 수입자별 동일한 제품인데, 그러니까 남이 인증받았는데 나도 써도 되나요? 그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분의 재산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함부로 쓰는 거거든요. 허가를 구한다. 네, 그쵸. 허가를 해줘서 나를 추가시켜주거나 아니면 인증 권한을 내가 받아오고 돈을 들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남의 인증 권한을 그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제품을 수입자별로 다 따로따로 인증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인증 갖고 온다는 거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증을 내가 내 돈 내고 받았는데, 네, 그거를 너도 써라고 줄 이유는 없고, 그쵸. 남의 재산이죠, 이거는. 나한테 돈을 조금 주면 내가 추가는 해줄 수 있어. 인증 비용보다 조금 주면 추가는 해줄 수 있어. 요 정도 합의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쵸. 사실은 안 해주겠네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꺼번에 나는 이 제품을 같이 수입해서 판매하시겠다. 그런데 예. 인증 비용 부담스럽다. 좀 친하신 분들끼리 한 두세 회사가 같이 모여서 인증을 좀 이제 같이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권한 좀 같이 나눠가는 방식으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희 쪽에 제가 배대지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화학 제품 안전 인증, 뭐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 뭐 가스 안전 인증, 뭐 각종 인증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KC 인증이라고 이렇게 그치. 부르잖아요. 예. KC 인증이란 이렇게 적어놓긴 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KC 인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입 식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세요. 그 여기서 말씀드리면 수입 식품이라는 것들은 그냥 먹는 거를 말고라도 이것도 사실은 그쵸. 이거 인증 제품이죠. 예, 이거는 이제 조금 빠지지만 수입하게 되면 식품용기라고 바라보시면 그렇죠. 수입할 때죠. 예, 수입할 때에는 그렇게 그렇죠. 되게 입에 닿잖아요. 예, 여기에 무슨 화학물질 수하고 먹고 주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식품 용기다, 아니면 식품이 재질이 닿는다, 입이 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빨대도 그렇고 예. 컵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뭐 관세 팁을 드리면 이거를 저 일회용 화분으로 수입하시고서 하실 수도 있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에 닿기 때문에 이제 식품 인증이라고 하는데, 식품 인증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나 이거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먹는 거 수입까지는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식품은 정말 큰 분들이 건드린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는 그렇게 안 건드리는데,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다도 세트라든지 접시, 주방용품들, 식기류. 그게 너무 이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제 구매되는 게 많이 깨져요. 보내면은 도자기 같은 거 많이 깨지다 보니까 안전하게 이제 저희 쪽에 LCL 그저 뭐 CBM 단위로 저 포장을 완벽하게 이렇게 좀 이 지게차로 뜰 수 있게끔 해서 안전하게 이제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거를 수입하실 때 보면은 이제 저한테 그래요. 이거 식약청 인증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근데 식약청 인증이라는 게 이건 사실은 식품의 사전 인증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식품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애매한데 요건 이제 관세사분님이 김경환 관세사 저희 쪽 제휴되어 있는 김경환 관세사님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식품은 들어와서 식약청에서 인증하러 가져가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수입을 하는 시점에서 이게 식품이라든가 네. 식품 용기라든가 하는 경우에 그때 바로 이제 시검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미리 하실 수도 있어요. 와, 미리요? 그러니까 샘플을 갖고 와서? 아니 그러니까 샘플을 미리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입할 때 또 확인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리스크 해지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접시 하나를 뭐 1000개를 들여왔다. 네. 근데 시검에서 걸려서 전량 폐기를 하거나 리턴을 시켜야 돼. 그럼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그러느니 접시 하나만 가지고 와서 이걸 패스할지 안 할지 몇십만 원 들여서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시검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시죠. 네. 그런 방법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먼저 해보실 수는 있기 때문에 사전 테스트처럼 네, 사전에 하는 거는 어디에 의뢰해요? 저희한테 의뢰하시면